네, 안녕하세요. 교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것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 한스 요나스의 책임의 윤리, 책임의 원칙,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써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시라 말씀을 드렸었죠. 중간고사 기간에 다른 과목도 학습하셔야 되니까 학습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 주 일요일까지는 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지금 강의 수강하고 계신 이번 주 일요일까지일 겁니다. 날짜 확인하셔가지고 늦지 않게 이번 주 일요일까지 내셔야 되고요. 제가 강의 제작하기 전에 청남 사이버 들어가서 봤더니 벌써 한 분은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전문적인 스튜디오가 아니라 저희 집에 있는 제 서재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상황이 좀 많이 열악하죠.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하고 나서 제가 영상을 한번 검수를 해봤더니 낮에 촬영한 관계로 다소 화면이 어둡더라고요. 제 얼굴은 좀 안 보이는데 다행스럽게도 칠판에 판서하는 내용들은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제 판서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 판서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시려고 하면 스마트폰보다는 좀 커다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활용해서 큰 화면으로 보시면 그 학습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환경 문제 접근법, 그 안에 환경 윤리, 뭐 생태 철학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개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인간 중심주의는 한 명 정도, 저희가 패스모어 정도만 다루어 보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크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패스모어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동물 중심주의 또 다루려고 하니까요. 2교시 패스모어를 강의한 이후에 3교시에는 동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동물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식 사육 이런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례이니까 인간의 오락을 위해서 동물한테 고통을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들이 항상 언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동물원, 서커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원 관련한 영상을 한번 볼까 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인간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입장으로서 패스모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 판서는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 여러분들이랑 간단하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고요. 지금 패스모어가 인간 중심주의에 속하는 학자이니까 인간 중심주의 안에서도 그 정도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이걸 간단하게 점검하고 넘어가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경한 인간 중심주의 내지는 강한 인간 중심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었고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내지는 약한 인간 중심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패스모어가 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강한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자연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자연을 이용하고 개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서양의 자연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관점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강한 인간 중심주의에 기대어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피터 싱어가 평가하기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이런 입장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책에서도 인용되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식물을 위해 존재한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목적에서 이 문장을 말한 것은 아니겠지만 인간 중심주의적인 서구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런 문장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근대에 돌입하면 이제 이 강한 인간 중심주의 면모를 드러내는 사상가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죠. 한스 요나스 할 때도 등장했었고, 저희가 아까 환경 문제 해결 과학기술적 접근법 첫 번째 할 때도 항상 등장하는 그런 사상가이죠. 베이컨. 아까 제가 심층 생태주의 이후에 생태 여성주의, 에코페미니즘이라는 걸 써드렸었잖아요. 남성에 의한 여성이 억압,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착취, 이런 사고방식이라든지 사회 구조가 현대사회에서 비교적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인간에 의한 약자 위치에 있는 자연에 의한 지배로 나타난다. 요게 이제 베이컨 서술에서도 이 생태 여성주의자들이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에 대해서 베이컨이 곳곳에서 이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뭐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라. 여러분들 이런 베이컨의 구절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연, 이게 순화된 구절입니다. 베이컨은 방황하고 있는 그녀를 사냥해서 노예로 활용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예전부터 자연을 여성성이 있는 것으로 비유해서 그런 식이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에코페미니즘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도 계속 제공되어 왔었던 것이죠. 베이컨이 이런 정복지향적 자연관의 대표적인 선두주자라고 하면, 근대 기계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대비해 볼 때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물은 고통조차 느끼지 않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에 불과하다. 동물 기계론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렇죠. 데카르트, 이런 인물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아니, 그렇다면 동물한테 고통을 가하면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를 텐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기계는 이제 안에 태엽이라든지 사슬같이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앞서 원인이 있으면 작동하다가 결과가 나오게 되죠. 통증이라고 하는 그런 인풋이 있으면 기계적인 작용을 통해서 소리를 지르고 놀라는 것 같은 반응을 만들게 고안되어 있을 뿐이다. 데카르트적인 논의에서는, 동물 기계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칸트도 인간 중심주의의 대표자로 이렇게 서술이 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베이컨이나 데카르트에 비해서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의무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인간 중심주의자로 불려지지만, 직접적 의무가 아닌 간접적 의무라고 하는 차원으로 확대된다면 자연에 관련한 간접적 의무까지 인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범들 생각해보면 가장 칸트적인 입장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성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자연 안에 있는 인간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잔혹한 행위, 이런 건 방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연쇄살인범들 유년 시절을 살펴보면 작은 곤충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 다음 강아지나 고양이를 죽인다거나 이런 행동들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이런 잔혹한 태도에 무덤덤해지다 보면 자기 내면에 있는 소중한 인간성을 상실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게 되는 잘못된 행동,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적 의무, 이것은 인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자연과 관련해서는 간접적 의무까지 인정하는 칸트. 그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내지 약한 인간 중심주의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경윤리라고 하는 단원에서 만약에 출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수능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 교사 임용 수준이라고 하면 칸트를 자신의 이론 윤리에서 출제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환경윤리까지 대입해서 출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환경윤리 본연의 입장에서 많이 다루어질 수 있는 패스모어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가 인간 중심주의자로 불리느냐,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윤리학자의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 환경윤리라고 하는 논의 속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서 자신의 입장을 비교적 여러 가지 근거를 동원해서 주장하고 있는 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도 윤리학자이고 다른 사람도 자신이 윤리학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수행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 윤리학은 기본적으로 철학의 분과 학문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가치관적인 원천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꾸기 위해서 우리들이 제시할 수 있는 윤리학자들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있을 텐데요. 모든 대안이 다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기가 윤리학자다, 철학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속에서 과연 옥석이 무엇인지 가려내고 위험하고 타당하지 않아서 제쳐버려야 될 것,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무엇인지 골라내는 게 윤리학자의 첫 번째 역할이다. 이게 패스모어가 하는 중요한 주장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타당하지 않은 위험한 대안을 제거하는 것. 타당하지 않은 위험한 대안을 제거하는 것. 지금 이제 환경윤리 분야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환경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 문제점이 인간을 우월한 것으로 보는 인간 중심주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마 당시에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패스모어는 이런 서양의 전통적인 입장을 굉장히 수호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환경윤리 분야를 개괄할 때 인간 중심주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동물, 생명, 생태 중심주의의 논의로 진전되어 나가잖아요. 동물 중심주의에서부터 생태 중심주의까지 논의를 인간 중심주의와 구분되는 탈인간 중심주의라고 말한다고 했죠. 비교적 전통적인 서양의 자연관은 인간 중심주의의 견해가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서 탈인간 중심주의적인 대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말자. 우리 위험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제가 약간 과장해서 말하는 거지만 그 정도로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조금 패스모어는 과격하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런 위험한 대안을 버려져야 할 쓰레기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버려져야 할 쓰레기들이 무엇이냐? 서양의 위대한 전통에서 벗어나자고 과격한 주장을 하는 애들,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탈인간 중심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버려져야 할 쓰레기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견해로 우선 제일 센 견해부터 생각해 볼게요. 탈인간 중심주의의 가장 강한 입장이 생태 중심주의잖아요. 생태 중심주의에서
이제 패스모어가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던 당시에 이론적으로 정교화된 생태 중심주의는 아니고요. 이 생태 중심주의적인 색깔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당시 유행하던 가이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약간 그런 색채가 나오네요. 자연을 어머니에 비유합니다. 여성성을 가진 것으로. 어머니 자연, Mother Nature. 이거 하나 속에 우리 인간 포함해서 생명체라든지 무생물, 생태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전체로서 통일되어 있는 특성, 체계 속에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이런 데 관심을 가지자 이야기하는 가이아 이론이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한다기보다는 신비주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패스모어 입장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과격할 주장일 뿐더러 너무 신비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논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인간 중심주의에서 가장 가까운 탈인간 중심주의 입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물 중심주의. 거기서 톰 레건. 레건은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위험한 용어를 동물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잖아요. 레건은 동물 무슨 이론을 주장합니까? 그렇습니다. 동물 권리론 이야기하죠. 이 권리라고 하는 개념은 전통적으로 인간한테만 쓰일 수 있는 굉장히 숭고한 개념이죠.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한테만 쓸 수 있는 개념인데, 이 권리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인간 이외의 존재에 막 갖다 붙이는 거 타당하지 않고 위험하다. 이 동물 중심주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생태 중심주의까지 도무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위험한 대안들은 일단 제치고 넘어가자. 위험한 게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나면 비로소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남게 되니까요.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는 패스모어 입장에서 우리입니다. 서양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전통, 위험한 거 다 날리다 보면 그거 하나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환경윤리를 위해서 환경윤리니까요. 지금 위에서도 환경은 뺐습니다. 그냥 윤리라고 이야기해도 환경윤리라고 생각해 주세요. 환경윤리를 위해 새로운 윤리를 정립할 필요는 전혀 없다. 환경윤리를 위해서 새로운 윤리를 정립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람직한 서양 윤리의 전통을 잘 준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서양 윤리 전통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 다 지우고 나니까 우리의 서양 윤리 전통만 남았고, 그 전통만 남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윤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 속에 있는 좋은 거를 잘 발전시켜 나가는 거다. 이 대표적인 예로서 패스모어는 그리스도교 윤리라든지 아니면 공리주의 윤리와 같은 걸 새로운 윤리 정립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서양의 도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턱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공리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 쾌고 감수 능력, 고통이 있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탈인간 중심주의로 나가게 되는 중요한 특징을 가진 이론이 아닌가요? 그 이론은 맞습니다. 근데 패스모어 입장에서는 그 정도 주장까지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가지는 존재까지 도덕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벤담이나 싱어 이런 데서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 패스모어는 거기까지 안 나가고 공리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전체의 행복이라든지 쾌락,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공리주의 행복가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부분에 주목을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교도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너 자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웃들, 그리고 심지어 너희 원수까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해라. 그들에게 결코 피해를 주지 마라.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연 환경 계속 보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면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도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교나 공리주의와 같은 서양의 전통적인 윤리적 입장을 잘 지키기만 해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결과까지 도출해 나갈 수가 있다. 이게 패스모어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패스모어의 입장에서 보자면 세 번째, 환경 문제의 근원은 무엇인가? 환경 문제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것은 인간 중심적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서양의 전통적인 윤리가 인간 중심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버리거나 새로운 윤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니까요. 인간 중심적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와 동료 인간들 보호하고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얼마든지 환경 보호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잘못된 관점, 잘못된 태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근시안적 태도가 환경 문제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온건한 환경 중심주의자들이 쓰고 있는 대표적인 논의 방식 중에 이제 미래 세대의 인류에 대한 의무를 많이 이야기하게 되죠. 우리가 현재의 인류가 방만하게 자연 안에 있는 자원을 쓴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을 필요 이상으로 오염시키는 경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 내지는 더 멀리 나갔을 때는 우리 이후에 태어나게 될 인간들이 쓸 수 있는 자원이라든지 그들이 살 수 있는 안락한 자연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단기간의 필요나 욕구만 충족시키려고 하는 근시안적 태도, 이것이 환경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 인간 중심적 태도 자체가 환경 문제의 근원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정도 더 덧붙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개론서라든지 환경윤리 관련해서 책을 보면은 그 안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연미학 논증이라고 하는 것을 패스모어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패스모어 인간중심주의 전형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연은 아름다운 거거든요.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가지는 감수성 있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낄 때 어떤 자연에 대해서 더 아름다움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작위하게 우리가 개발해서 황폐화된 자연과 여러 생명체들이 다양하게 공존하면서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자연,
전자와 후자 중에 우리한테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건 후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황폐한 자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이 느끼는 미적인 감수성 안에서도 황폐화된 자연보다는 잘 보존된 자연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자연을 잘 보존하는 게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자연미학 논증에서도 패스모어가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주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 중심주의는 패스모어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 싱어와 레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에 앞서서 잠시 쉬셨다가 세 번째 시간에는 동물한테 고통을 주는 이제 대표적인 관행 중에 동물원,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